깊은 밤 골목을 걷던 여자.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 순간 여자의 뒤를 쫓는 낯선 남자.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죠.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백문강 사장.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열흘 후 뭐야 저게? 뒤늦게 알게 된 딸의 행방.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딸 지은의 사체였죠. 사건 현장을 찾은 형사들을 놀라게 만든 건 잔인하게 훼손된 사체. 죽이려면 곱게 죽일 것이지. 아 왜 멀쩡한 입은 찌잖아. 범인을 잡기 위해선 물불 안 가리는 강력반 형사 성준도 현장을 찾는데요. 아니 무슨 CCTV 한 대가 없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가운데 유일한 단서는 사체에 남은 특이한 흔적. 입가에 있는 이 상처는 상처 길이는 각각 5cm. 칼같이 맞췄네. 흉기 종류는 폭이 좁고 날카로운 칼일 거야. 정교하게 그려진 입가의 상처. 혹시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 혹시 따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은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놈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칼을 쓰는 사람은요? 따님 남자친구나 주변 인물 중에 의대생이나 셰프 같은 칼을 쓰는 인물이 있나 해서요. 그놈 아니에요? 정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백 사장의 입에서 나온 정씨라는 인물.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 아버지 회사가 있습니다. 장매동 53-1번지. 그는 백 사장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백문강 사장. 작고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이용해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긋는다. 여기 있네, 칼잡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 정 씨라고 있죠?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중 유독 그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던 한 직원이 수상했죠. 낮에 형사가 와서 형님 찾았습니다. 여기에 정 씨가 있냐고. 어머 깜짝. 꼬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춘 형님? 아니죠. 정만춘 지금 어디 있어요? 성준은 용의선상에 있던 정씨라 불리는 직원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정만춘. 칼잡이일 거란 예상은 적중했죠. 정만춘, 당신을 백지혜 씨 살해하며 체포합니다. 난 사람 안 죽였다. 한편 성준의 형인 판사 성우는 정만춘 피고인이 이런 걸 신청했네요. 정만춘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판사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일명 조커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었죠. 이 사건의 피고인 정만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9명의 배심원들. 그중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은기도 있었죠. 칼을 들이댄 건 맞는데 납치는 아니었어. 그럼 백지은 씨 목엔 왜 칼을 들이댔나요? 그 여자 아버지 백 사장 그놈이 내 월급을 떼먹었어. 그때인 월급이 얼마나 되죠? 700은 넘을게요. 고작 700 때문에 내 딸을 죽여.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정만춘. 근데 난 사람을 아이 죽였어. 믿어주시오. 난 범인이 아닙니다. 피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내 말고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사실. 만춘에게 쫓기던 지은이 누군가의 차로 피신했다는 건데요. 현장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 사장의 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성준의 말은 달랐죠. 증거로 제시된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했습니까? 블랙박스 차주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헬멧에 달린 액션캠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만춘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만춘만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춘의 동고녀를 만나고 범인임을 확신한 성준. 바로 입가의 상처 때문이었는데요. 정만춘은 동거하던 여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찢었습니다. 그 형태는 백지은 씨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만춘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죠. 배심원 9분은 피고인 정만춘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심원 당신들 왜 내 말을 안 했어? 피고인 정만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던 만춘은 성훈을 향해 달려들고 살인 용의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형을 성준이 구해내죠. 그의 분노는 또 다른 곳을 향합니다.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라. 니들 죽는 건 오늘 니들 한지 때문이다. 섬뜩했던 재판이 끝난 후 한데 모인 배심원들.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운데 어디 가서 회식 어떠세요? 저희 가게로 가시죠.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정만춘을護送중이던 차량에서 발생한 의도된 교통사고. 정만춘의 탈출을 돕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도망간 만춘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떠오른 재판장에서의 이야기. 니들 죽는 건 오늘 니들 한지 때문이다. 그 시간 재판 기록을 살피던 성훈 역시 찢겨나간 배심원 주소록을 발견하고 배심원들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는데요. 찢겨나간 주소록에 적힌 사람들 중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은기. 누군가가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의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옷장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나타나죠. 자신이 배심원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만춘에게 인질로 붙잡힌 은기. 같은 짓 하모 이 여자 뭐가지 딴다. 성준은 옆집을 타고 들어가는 기지를 발휘해 만춘에게 접근하고 은기를 무사히 구해내죠. 만춘이 탈출하려다 잡혔다는 소식에 백 사장은 정만춘을 직접 처단하려 하는데요. 저기요! 저쪽에 빨리 좀 가보세요. 다시 잡힌 만춘을 찾아가 응징하려는 백 사장. 내 딸을 죽였을 땐 이런 결말쯤은 예상했어야지. 그런데 그때 나는 돈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랑 통한 녹음 파일이 있다. 누구야? 이름이 윤재라고 했다. 정윤재. 순간 정윤재라는 이름을 듣고 떠오른 과거의 기억. 20년 전 백 사장은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착취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떡할래? 난 형이랑 같이 갈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을 결심했던 5명의 아이들. 하지만 탈출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잔인한 고문뿐. 아직 살아있지. 살생을 하면 태교에 안 좋겠지. 마누라가 많이 불안한가 봐. 부정 타는 짓은 하지 말라는. 풀어줘. 그 5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 20년이 지나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 하나 찾아주시죠. 사람? 20년 전 복지원에서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입니다. 정윤재. 놈이 내 딸을 죽인 것 같습니다. 복지원은 20년 전에 폐쇄됐어. 이제 와서 걔를 어떻게 찾아? 지은이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서장님께 그런 존재는 누구일까요? 3일 전 찢겨진 배심원 주소록엔 은기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당시 백 사장과 함께 복지원의 아이들을 감시했던 염 사장. 그의 딸은 염혜진이었죠. 휴대폰 위치 파악됐어?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그녀 역시 백 사장의 딸 지은처럼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데요. 입술 양옆으로 길게 찍힌 상처 길이 모두 백지은 사체랑 판박이야. 사망 시각이 15일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니까.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염혜진을 죽인 범인 역시 정만춘일 거라 생각했지만 염혜진 네가 죽인 거 맞잖아. 15일 밤 12시부터 2시 사이. 내 알리바이가 있다. 정만춘을 본 게 몇 시였어요? 밤 11시 50분이었어요. 그에겐 너무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인질이 인질범 알리바이가 되다니. 인생 참 아이러니다. 한편 사건의 의문점을 느낀 성훈. 백지은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던 말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난 내 재판을 무효로 선언할 겁니다. 대신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범이 아닌지, 그리고 그날 밤 범인의 얼굴을 정말 봤는지. 만춘의 증언만이 사건을 바꿀 마지막 열쇠인 가운데 성준은 진범을 찾기 위해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깜짝이야. 뭐?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가던 중 갑작스레 그의 앞을 막아서는 차량 한 대. 그리고 순간 의문의 일행에게 납치를 당한 성준. 이 소리는 누굽니까? 익숙한 휘파람 소리. 정신을 차린 곳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있었죠. 백문강 씨? 정신이 좀 드시나? 류성준 형사님. 아니, 이제 윤재라고 불러야겠지. 당신이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성준의 목걸이를 본 백 사장은 그가 찾던 정윤재가 성준일 거라 확신하는데요. 대체 이 목걸이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하마터면 내가 내 딸을 죽인 원수를 평생 은인으로 여기며 살 뻔했어. 그때 나한테 당한 복수를 내 딸한테 한 건가? 그것도 내 딸의 20번째 생일에. 무형경찰서 류성준 형사. 그 사람이 백 사장의 딸을 죽였습니다. 과연 진범의 정체는 정말 성준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온 피해 복수극. 억울한 피해자가 된 평범한 시민들과 불편한 진실에 눈감은 가해자들의 이야기. 드라마 블라인드였습니다.